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 위스키 수입량은 3586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시된 이후 역대 최고일 정도입니다. 요즘 Z세대 팀 막내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 아니라 하이볼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하이볼 시장 성장의 주요 동인은 바로 젊은 세대의 음주 문화의 변화입니다. 하이볼은 도수가 높은 증류수인 위스키에 토닉 워터 등을 비롯한 탄산수와 레몬, 라임을 더한 그런 주류를 의미하는데요. 하이볼 시장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토닉 워터의 판매량입니다. 2022년 국내에서만 이미 1천억 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이볼의 출발은 서구권에서 시작되었지만은 흥미롭게도 하이볼의 르네상스는 일본 기업인 선토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토리의 역사는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리 신지로와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제조법을 배우고 돌아온 다케스루 마사타카가 야마자키 증류수를 세운 것이 선토리 탄생의 바로 서막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훈훈하고 향이 깊은 고품격 위스키를 선사하고 그런 걸 열망했던 도리 신지로는 물이 깨끗하고 습도가 높은 야마자키 지역이 고품질 위스키를 생산하기에 정말 좋은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최초의 몰트 위스키 증류소가 설립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하이볼이 1950년대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복구 시기 동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위스키를 즐기려는 의미에서 하이볼이 탄생한 것이죠. 끝도 모르고 성장하던 일본 위스키도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의 시작과 함께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주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또 청량감이 좋은 맥주를 선택한 것이죠. 중년 아저씨의 음료로 각인된 선토리 하이볼의 부활은 바로 2008년부터 시작된 HRS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의 위스키 시장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요. 일본 위스키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하이볼의 붐이었고, 이를 주도한 것이 선토리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위해 여성 유명인들을 고용한 TV 광고를 통해서요, 하이볼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소비자 타겟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말보로 담배가 여성 담배에서 마초의 카우보이 담배로 완전히 다르게 포지셔닝한 것처럼요, 선토리 하이볼을 아저씨 술에서 젊은이 술로 극단적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9년에는 하이볼을 취급하는 점포 수가 1만 5천 개에서 6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젊은 층의 인지도가 3%에서 8%로 급증해 버렸습니다. 2009년 하이볼 바 광고 시리즈를 보면요, 가벼운 술자리의 시작은 하이볼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이볼을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음료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요시타카 유리코를 비롯한 유명 여배우들이 바 매니저로 활약하면서 2030 젊은 남성들에게 건전하고 가벼운 음주 문화를 호소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오피스에서 근무한 여성들도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퇴근주로 세련되게 마케팅한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선토리는 중년 남성의 음료로 인식되던 하이볼을 젊은 세대와 또 여성 소비자들에게 세련된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요, 선토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하이볼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얻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수 고객을 넘어 이미 글로벌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는 선토리에게 소셜미디어는 국경을 넘는 소통에 적합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토리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역발상적인 경영 전략으로 경영자들에게 여러 가지 함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선토리를 세계 3대 주류 회사로 거듭나게 한 것은 2014년 미국의 진빔의 인수였습니다. 진빔은 23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표적인 버번 위스키 회사인데요. 메이커스 마크 등 많은 자매 브랜드도 갖고 있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당시 선토리는 이 회사를 무려 1조 6,500억 엔을 주고 인수합니다. 당시 상당한 비판과 논란이 있었지만 선토리의 진빔 인수는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M&A 사례로 평가됩니다.